전 시간 가정법 첫 시간 했고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거기 이어서 해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전 시간 마지막에 예문으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 예문 이해한 걸 가지고 이제 교재 예문들 문장 전환들을 쭉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이 가정법 현재랑 미래 1번, 2번이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조심할 거 교재에 있는 예문 잠깐 보기로 해요. 40페이지 보세요. 특징이 되는 것만 그냥 간단하게 훑어보니까 빨리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하세요. 가정법 6번의 가정법 미래라고 보면 가정법 미래 바로 밑에 1번, 이게 이제 미래 1번이라고 차례대로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번 읽어보면 되고, 가정법 미래 2번, 이게 이제 불가능한 일 가정할 때 쓴다라고 했고, 예문의 첫 문장 보세요. If he changes, 현재형 썼죠? 그리고 주절로 가봐요. will change,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게 바로 가정법 현재예요. 자, 거기서 쭉 내려와서 네 번째 문장. If my father should die, if절에 should를 썼죠? should die. 그리고 주절로 가봐요. 주절이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데 주절은 의문문이 되든 평서문이든 상관없어요. 주절을 보니까 shall do 라는 동사 나왔죠? 이래서 가정법 미래의 첫 번째. 일어날 확률이 아주 불확실한 1% 미만인 걸 가정하는 경우. 해석이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시는데 괜히 이제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온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만약 돌아가신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자, 다음 줄. if가 이끄는 절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편의상 앞에다가 적은 것 뿐이지 주절 뒤에 와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음 줄을 보면 주절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의문문 형태로 What should I do? 그리고 if부터 끝까지 괄호 쳐보세요. if절을 보니까 should lose라고 또 should가 들어있죠. 이런 게 바로 가정법 미래 1번. 1% 미만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가정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말로 예를 들었던 그 문장이에요. 내가 시력을 잃어버린다면, 지금 정상인 내가 만약에 시력을 잃는다면 What should I do?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자, 다음 줄. if가 이끄는 절에 would라는 조동사가 들어갔죠? 그러면 가정법 미래 1번이다 라고 분류를 했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1% 미만인 그 경우가 아니고 주어의 의지예요. 주어의 의지. 해석이요. 만약 당신이 성공하려면, 성공할 의지가 있다면, 의지라는 말 집어넣었을 때 자연스럽죠? 성공할 의지가 있다면 당신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두 문장이요. 마지막 두 문장은 여러분이 직접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문장의 동사 형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들어요. 자, 이제 해석을 해봤으면 먼저 밑에서 두 번째 줄. If the sun were to collide. 이게 바로 가정법 미래 2번이거든요. collide with는 뭐뭐와 충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달과 충돌한다면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 가정할 때 가정법 미래 2번을 쓴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태양이 만약 달과 충돌한다면 주절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What would become? would become이라고 나왔죠? 가정법 미래 2번. 이에요. 가정법 과거하고 형태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주 중요하다라고 한 건 뭐냐면 would become의 주어가 what이에요. what은 대명사기 때문에 주어가 가능하거든요. 여기 what에다가 별표 치세요. become of라는 표현과 what을 같이 쓰게 되면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어색해져서 여기 what을 쓰기는 what으로 쓰되 해석은 어떻게 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는 어떻게 될까? 근데 해석이 지금 어떻게 라고 해석이 됐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 여기 what 자리에 how를 써서 틀린 표현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how를 쓰면 how는 부사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가 없거든요. 내용은 맞아 보이지만 완전히 틀린 표현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해둬요. what을 쓰되 해석만 어떻게 하는 좀 특별한 의문문이니까 조심하세요. 한 번만 다시.
태양이 달과 충돌한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 줄.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면 좀 해석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가정법 미래 2번의 구조도 맞고 내용도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부절을 보세요. 태양이 만약에 서쪽에서 뜬다면 불가능한 일 가정한 거니까 그러면 맞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좀 이상하거든요. 자, 이것도 기억을 잘해둬요. if가 이끄는 절이 부사절일 경우에 if가 이끄는 절이 부사절일 경우에 if의 뜻은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사, 종속절의 동사, 주절의 동사 형태를 보면 가정법 뭐다 이렇게 쭉 결정이 되는. 그런데 if가 이끄는 부사절이 들어있는 문장을 쭉 해석을 하다 보면 10문장 중에 한두 문장 정도는 if를 완벽한 가정법이나 조건의 부사절의 형태가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해석이 좀 안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10문장 중에 한두 문장은. 그때는 그래서 일부러 그 문장을 실어놓은 거예요. 그때는 if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그 문장이 틀린 문장도 아니고 if를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이렇게 돌려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주 쓰진 않지만 if에는 바로 이 뜻도 있어요. 양보라고 하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래서 방금 그래서 해석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만약 뭐뭐라면이라 했더니 종속절과 주절의 내용이 뭔가 안 맞거든. 마음을 바꾼다는 얘기인지 안 바꾼다는 얘기인지. 근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는 의미도 나오고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맨 앞에 if 있죠? 여기 if에다가 양보라고 적어놓으세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이라 이거예요. 자, 이제 해석 바꿀 테니까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비록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진 않겠지만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은 안 바꾼다. 이런 뜻이라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칠판에 한 문장을 더 쓸 테니까 이 문장을 전 시간에 배웠던 걸 잘 떠올리면서 가정법으로 바꿔 써보세요. 평범한 문장, 직설법 문장을 한 문장을 써줄 테니까 이걸 가정법으로 고쳐요. 근데 전 시간 마지막에 가정법으로 고치는 연습을 했지만 이렇게 해요. 종속절은 종속절대로 보고 고치고 주절은 주절대로 보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시간에 했던 그 가정법 공식이 안 외워져 있는 분들은 그 공식을 보면서 해도 되니까 먼저 이 문장을 쓰세요. As it rained yesterday.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the road 길이 is muddy. mud가 진흙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형용사가 돼서 진흙투성이의 질퍽거리는 이런 뜻이 돼요.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길이 지금은 질퍽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문장을 가정법으로 고쳐 써봐요. 직접 해본 다음에 또 설명을 들으세요. 자, 이제 다 해봤으면 이제 바로 맞춰봐요. 방금 전에 얘기하기를 종속절은 종속절대로, 주절은 주절대로 하나하나 절에만 집중해서 이제 처리를 하면 돼요. 잘 생각해봐요. 전 시간 배웠던 거. 직설법 과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겠죠. 그 다음에 긍정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가정해야 되니까 부정문이겠죠. 이제 해서 쓰면 as 대신에 if를 쓰고 여기 it은 비인칭 주어 it을 쓰고 rained를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had rained. 부정문으로 고쳐야 되니까 had not rained. 그리고 나서 yesterday. 이렇게 내리면 되지. 그럼 됐죠? 어제 비가 안 왔다면 이렇게. 비가 왔는데 반대로 가정해서 어제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됐죠?
자, 이제 주절. 이제 주절에만 집중해요. 봤더니 현재 시제예요. 그러면 직설법 현재예요. 그러면 가정법으로 고쳐라. 그럼 가정법 과거로 고쳐야죠. 그런데 여기는 주절이에요. 자, 그래서 고치면 the road, 주어 그대로 쓰고요. 가정법 과거의 주절의 형태, would, should, could, might 써야죠. 그 중에 이제 would라는 조동사를 쓰기로 하고, 그 다음 긍정문이니까 부정문으로 고쳐야죠. 조동사 뒤에다 not 붙여야죠. not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is가 내려와야 되는데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화야죠. 그래서 be 하고 나머지 쫙 써요. muddy now. 자, 이게 정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종속절은 과거라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 주절은 현재였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로 고친 거라고. 이래서 이제 종합을 하면요. 종속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왔죠.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왔는데 주절은 가정법 과거가 왔죠. 이게 바로 혼합가정법이라 이거예요.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 같은 경우 또는 다른 가정법 문제도 이런 걸 반드시 힌트로 삼아야 돼요. yesterday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죠. 그러니까 직설법 과거랑 썼겠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랑 써야지. now는 직설법 현재랑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랑 써야죠. 이렇게 부사를 잘 활용을 하면 혼합가정법도 그렇고 다른 가정법도 아주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가정법의 일반적인 설명을 했고 바로 이어서 특수가정법이요. 그런데 책을 보면 특수가정법을 잠깐 보세요. 1번 I wish 가정법, 2번 as if 가정법, 3번 but that 가정법 이렇게 나왔는데 3번은요. 나올 확률이 희박해요. 그래서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나올 확률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그 I wish 가정법이랑 as if 가정법이랑 지금까지 배웠던 가정법을 정확하게만 알면 3번은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처음 하는 분들은 이 3번은 공부를 하면 안 돼. 오히려 이 3번 때문에 나머지가 더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3번을 하질 마세요. 그래서 지금 설명도 아예 안 할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제대로 됐다면 얼마든지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다만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듣는 분들한테는 혼동이 될 수가 있어서 특히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제일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 1번, 2번을 먼저 할 테니까 3번은 너무 의식하지 말고 나중에 다 공부가 끝나고 나서 3번은 추가로 해야지 이렇게 계획만 잡아놓고 그렇게 이제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특수가정법 1번, 2번 할 거니까 또 확인을 해봐요. 아까 첫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또 기억이 나는 분들은 좋지만 또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특수가정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총 세 가지 중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 1번, 2번. 먼저 첫 번째. 바로 해요. I wish 가정법이란 건 뭐냐면 I wish를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나서 I wish 바로 뒤에 가정법이 오는데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와요. 이걸 외워두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왔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여기를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해. 여기를.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해요. 뭐뭐라면 I wish 좋을 텐데. wish가 바라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니까 뭐라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바로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온다. 바로 이 자리에 뭐냐면 가정법의 종속절의 형태가 오는 거야. 주절의 형태가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면 하니까 당연히 종속절이지. 그 if절 속의 형태 있죠? 그 형태가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직설법으로 바꾸는 문장 전환을 지금 또 같이 해요. 이 문장을 직설법으로 고쳐라. 그러면 잘 보세요. I wish를 먼저 I'm sorry로 고쳐요. 미안하다, 유감이다. 고쳤죠? 자, 이제는 첫 시간부터 암기하라고 했던 걸 연결을 시켜요. 보세요. 가정법 과거다. 이제 하나하나 외워가면서 해요.
이제 조금만 가닥이 잡히면 금방 익숙해져요. 가정법 과거였다면 직설법으로 고쳐라 그랬을 때 I wish를 I'm sorry를 고쳤죠. 그리고 나서 I wish 뒤에 가정법 과거가 왔다면 바로 여기다가는 직설법 현재를 쓰겠지. 그리고 반대로 가정했으니까 이게 긍정문이라면 부정문이고 부정문이면 긍정문이 되겠죠. 자, 다음 I wish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왔다. 근데 직설법으로 고쳐라. 그럼 I'm sorry를 쓴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를 쓰면 되겠지. 이렇게. 자, 거꾸로 이랬던 직설법 문장을 가정법으로 고쳐라. 그럼 또 이렇게 고쳤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완벽하게 같은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I wish, I were 이렇게. 가정법 과거에 종속절의 형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주절의 형태가 아니라. 자, 이렇게. 내가 새라면 좋을 텐데. 근데 새가 아니잖아. 그래서 직설법으로 고쳐라. I'm sorry, 유감이다. 해놓고 보세요. 가정법 과거. 그러면 직설법 현재. I am 이렇게. 긍정문이니까 부정문으로. 자, 요게 직설법이에요. 새가 아니라 참 유감이다. 새라면 좋을 텐데. 자,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로 또 그대로 해봐요. 똑같은 예문을 가지고 가정법 과거 완료로 고칠 거예요. I를 쓴 다음에 were를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had pp, had been. 새였다면 좋았을 것을.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직설법으로 고쳐라. 그럼 또 I wish를 I'm sorry로 고쳐요. 그 다음에 I를 쓴 다음에 had been,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직설법 과거. 그래서 was. 근데 긍정문이에요. 그럼 부정문으로. wasn't a bird. 새가 아니었어서 참 유감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교재에 보면 예문들이 있으니까 연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예문을 보면 약간 헷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게 헷갈리냐면 I wish 할 때 wish 말고 wish를 과거형으로 적어놓은 예문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여기는 I wish니까 현재형이죠. 현재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재에 대신 이제 여기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가정법에 조금 약한 분들은 I wish 다음에 이렇게 과거형으로 wish to가 적혀있는 예문은 공부를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그리고 시험에도 주로 이렇게 현재형이 대부분 나오지 과거형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니까 그냥 대신 이제 하다가 막힐 수가 있으니까 한번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I wish가 아니고 I wished 과거형이었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기준을 과거에다 두고 하면 돼. 아까 I wish였으면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되고 여기에 wish에 ed가 붙어서 과거형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과거로 둔 상태에서 시점을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자, 그런데 나중 일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현재형이 나왔을 때 익숙해지는 게 먼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이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추가되는 표현을 암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을 먼저 하고 딴 걸 하지 말고 먼저 이걸 해놓은 다음에 여기로 가라고. 여기 I wish 있죠? I wish가 좋을 텐데 라는 뜻이었죠. 이것의 동의어. 책에 적혀 있는데 중요한 것만 칠판으로 또 적을 테니까 봐요. if only로 바꿔도 돼요. 또 굉장히 낯선 표현인데 would that.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완전히 익숙해져야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 볼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다음. I'm sorry가 미안하다, 유감이다 였죠. 이것도 이런 동의어가 있어. 그래서 이 표현도 기억해요. I regret. 난 유감이다. 참 후회된다. It is a pity. 이것도 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동의어. I'm sorry, I regret, it is a pity. 이렇게 특수가정법 첫 번째가 끝났어요. 두 번째, as if 가정법. 여기도 바로 쓰고 들어갈 테니까 보세요. as if는 종속 접속사예요. as if. 뜻은 마치 뭐뭐처럼.
그리고 종속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그러면 이제 종속 접속사니까 뒤에는 또 여기도 if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종속절의 형태가 오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만 와요. 가정법 현재나 미래는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정법 현재랑 미래는 직설법 전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I wish도 마찬가지고 as if 뒤에도 가정법 현재나 미래는 안 와요. as if 뒤에도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만 와요. 그러면 이게 바로 종속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절이라는 게 있어야지. 주절이 있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를 쓴 거니까. 주절은 앞에 와요. 그런데 여기는 직설법이 와. 근데 이제 여기서 순간 직설법이 뭐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직설법은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평범한 문장이 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하지 말고 그냥 주절에는 평범한 문장이 오고 as if에만 가정법 뒤만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온다. 대신 여기를 또 반대로 가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직설법으로 고쳐라. 그러면 이제 고치면 되는데 요 2번에서는 조심할 것이 아까 주절로 쓰였던 직설법 있죠. 이 직설법은 여기다가 처리할 게 없어요. 처리할 게 없고 여기서 반대로 가정한 이거 있죠. 뭔가를 반대로 가정했을 거 아니야. 이 반대로 가정한 것만 여기다가 사실 확인만 해주면 돼. 그래서 완벽한 문장 전환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정도의 문장도 같은 문장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해요. 이랬던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으로 고쳐라. 그러면 이걸 써요. 먼저 in fact. 사실 확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실은 이라는 부사구를 쓰는 거야. 사실은. 해놓고 이제 직설법을 쓰면 되거든요. 자, 여기 가정법 과거다. 그러면 여기는 직설법 현재가 와야 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만약에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럼 여기는 직설법 과거가 와야지. 이렇게 끝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동의어만 하나 외우면 돼. as if의 동의어. as though.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예문을 하나 줄 테니까 보세요. He talks. 그냥 평범한 표현이죠? 이런 게 바로 직설법이라고요. 별 의미도 입지 말라고. He talks 쓴 다음에 as if. He were. 이런 거 보면 이제 조금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were를 썼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뒤에 on English. 영국인. 이렇게 이제 왔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는 마치 그가 영국인인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사실은 뭐다? 영국인이 아니다. 그런데 영국인인 것처럼 얘기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직설법으로 고쳐라. 그러면 he talks는 의미 두지 말고 in fact를 쓴 다음에 사실은 그는 영국인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현재. 그래서 he is. 긍정문이니까 부정문으로 not. 이 표현을 가정법으로 고친 게 이 위에 거라고. 사실 그는 영국인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영국인인 것처럼 얘기한다. 자, 이렇게요. 책에 예문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세요. 이게 바로 이제 특수가정법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버택 가정법은 사실은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다른 게 가닥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공부 안 하는 게 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게 안 헷갈리니까 이제 그러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저 옆에 41페이지에 보면 이제 예문들 쭉 나오죠. 그러니까 먼저 기본이 되는 예문들 그것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나중에 이제 약간 변화가 돼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이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됐고,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가정법, 기본적인 가정법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특수가정법까지 왔어요. 자, 다음. 이제 가정법의 끝부분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 내용의 일반적인 설명을 먼저 해줄 테니까, 여기를 이제 이해 위주로 들어요. 가정법 맨 처음 시작할 때 요 표를 그려줬잖아요. 이걸 먼저 외워야 된다고.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어떤 형태가 오면, 가정법 종류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오면 주절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동사 형태가 온다 해서 가정법이란 게 완성이 되고, 가정법 종류 과거 완료에서부터 미래 2번까지 혼합가정법까지 포함해서 쭉 결정이 된다 했죠. 자, 지금 배우는 부분은 뭐냐면 가정법의 변형이라는 거예요. 가정법의 변형이요. 자, 먼저 if가 이끄는 절이 이렇게 있고 동사 확인하고 주절의 동사 확인을 해서 가정법이구나. 그리고 이제 종류를 쭉 확인한다 했어요. 이제부터 잘 들어요. 가정법의 변형이라는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요 if라는 접속사가 만약 뭐뭐라면이죠. 요 if의 동의어가 있어요. if의 동의어를 외우면 돼요. 그런데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생소해요. 동의어는 동의어지만 예를 들어서 if의 동의어가 바로 이런 게 있어요. provided that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접속사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 꼭 동사의 변형일 뿐인 것 같아. 그런데 if의 동의어예요. suppose that 바로 이런 거.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태가 좀 낯설은 것 뿐이지 어차피 if의 동의어 얘기해. 그리고 여기 뒤에 that은 각각 생략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낯설다 뿐이지 동의어니까 이 provided that, suppose that 또 뜻은 만약 뭐뭐라면이구나 해서 암기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provided that, suppose that 또 등등등 쭉 있는데 이건 앞으로도 여러 번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암기를 안 하고 가도 돼요. 대신 나중에 한번 봤던 게 나중에 어디선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암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여기 가정법으로 돌아와서 또 공부하게 될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외워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if의 동의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가정법에서 이 if 있죠? 이 if를 생략을 하기도 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생략을 하기도 한다고. 그런데 if를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놔둬버리면 문장이 맞을 수가 없지. 문장과 문장이 아무 접속사도 없이 그냥 나열된 것 뿐이니까. 그래서 if를 생략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주어동사, 종속절의 주어동사 있죠? 이걸 바로 의문문 어순으로. 그러니까 가정법도 의문문 기본적으로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의문문 어순으로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성립이 다 되는 거예요. 의문문 어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교재에 보면 1번에 if의 동의어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2번 if가 생략이 되면 종속절을 의문문 어순으로 바꿔라 해서 교재에 보면 또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그 대신 의문문을 못 고치는 분들은 의문문을 별도로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해결이 되니까 크게 어렵게 느낄 건 아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변화가 제일 심해요. 뭐냐면 접속사 if가 이끌고 있는 절을 통째로 대신해 쓸 수가 있어. 그래서 if절, if가 이끄는 부사절 대신해 쓸 수 있다 해서 if절 대용어구다 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이게 바로 가정법의 끝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if절을 대신해 쓸 수 있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나열해 주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 특수한 전치사 몇몇이 if가 이끄는 절을 통째로 대신해 쓸 수 있어요. 많지 않아요. 대신 시험에는 아주 많이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두 번째, 특정한 부사 몇몇이 if절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지 않아요. 별로 부담되진 않을 정도로. 세 번째, 특수한 부사구가 if절을 대신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냥 딱 한 가지 정도만 알아두고 그러고 넘어가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투부정사 있죠. 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부정사가 if절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분사 구문이라고 있어요. 분사 구문이 또 if절을 대신할 수 있는데 분사 구문은 동사 원형의 ing예요. 그리고 분사 구문이 if절을 대신했을 때 부정사가 if절을 대신했을 때 서로 바꿨어도 상관없어. 저 투부정사를 ing로, ing를 부정사로. 마지막 주어. 주어가 if절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공부가 좀 돼서 바로 이런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법은 이제 거의 다 여러분들이 공부의 끝까지 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법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설명을 잘 들으세요. if절 대용어구라고 전체적으로 쭉 나열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구체적인 것들이 뭐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설명을 지금 들어요. 그러면 첫 시간에 왜 이걸 강조했는지가 금방 여러분들한테 명확해진다고요. 뭐냐면 가정법이라는 걸 일단 맨 처음에 배울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if라는 단어인데 1번 같은 경우는 if의 동의어로 변해버리면 암기만 되면 좋은데 또는 암기가 되더라도 이제 if처럼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if가 변형이 됐을 때 가정법이라는 게 빨리 안 떠오르겠지. 두 번째, if가 생략이 되면 이 모습으로 바뀐다. 역시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의문문 어순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외웠던 형태에 조금 변화가 오잖아. 그러니까 가정법의 종류가 빨리빨리 안 떠오르겠죠.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근데 3번의 경우는 아예 if절이 사라지고 다른 표현으로 변화가 돼버리잖아. 1번, 2번은 그나마 좀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if절이 완전히 사라져버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요. 가정법에서 if절에 변화가 왔을 때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변형이 됐을 경우에 가정법인지를 어떻게 아냐. 이게 중요한 거지. 또 하나, 가정법이라는 걸 어떻게 해서 알았어? 그러면 종류 구별을 어떻게 하냐? 종류를 구별해야지 문제를 풀 텐데. 종류 구별은 어떻게 하며 가정법은 어떻게 알아내며 그거에 따른 종류를 어떻게 구별하냐? 왜냐? 이게 사라지니까. 1번의 경우는 남아있고 2번에도 흔적은 남아있지만 3번은 사라져버리잖아요? 동사 형태가 완전히 사라져버려. 근데 가정법인지를 어떻게 알며 종류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 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바로 문제 푸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잘 보세요. if절은 1번처럼 2번처럼 3번처럼 변형이 되고 혹시라도 뻔히 알 수 있어서 if가 이끄는 절이 통째로 생략이 될 때도 있거든요. 독해 문장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가정법이란 건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종류까지도.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요. if절이 변화가 되지 주절은 안 변하잖아. 주절의 동사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첫 시간 얘기한 거 주절의 동사만 보고서도 가정법 뭐다 구분하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첫 시간에 그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게 가정법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라고요. 종속절의 동사 형태만 쳐다보면 주절이 안 보이고 다시 종속절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버린다 하더라도 주절의 동사는 안 변하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됐다 하더라도 가정법인지를 어떻게 알고 종류 구별을 어떻게 하냐? 바로 이걸로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주절의 동사 형태를 보면 주절의 동사 형태로 가정법인 거 금방 알아낼 수 있고 종류까지 완벽하게 구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아까 저 주절에 보니까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동사 원형이 오면 가정법 과거도 되고 가정법 미래 1번도 되고 미래 2번도 되는데 그러면 이건지 어떻게 하냐? 이거는 내용 해석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아까 여기를 경계로 완전히 다른 거였잖아. 이건 미래와 관련되는 거고 이건 현재와 관련되는 거고 내용 해석해보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형태가 똑같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지 주관식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 그럼 객관식 문제는 헷갈리지 않게 문제를 내겠지. 자, 그래서 결론은 if절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주절의 동사 형태만 보면 가정법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고, 이제 한 가지 더. 다음 시간에 전치사와 부사와 부사구는 자세하게 적어주고, 주어도 다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 이 시간엔 이걸 끝내버려요. 요 부정사와 분사구문. 무슨 얘기냐면, if절을 어떻게 부정사로 고치냐. 이렇게 고쳐요. 이렇게. if를 그냥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종속절의 주어를 주절의 주어랑 비교를 해. 그래서 같잖아요? 그러면 없애버리고. 다르면 이제 써주면 돼요. 대신 이제 어떻게 쓰냐? 그건 나중에 배우면 돼. 자, 그래서 의식하지 말고. 다음에 종속절의 동사가 남죠. 이걸 바로 투부정사로 고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 뒤에 쭉 붙어있는 건 그대로 따라 내려다 쓰면 끝이에요. 그리고 주절 그대로 쓰고. 이렇게 되면 이 부정사가 if절을 대신하는 경우. 그러면 분사구문은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if 생략, 주어 비교해서 생략, 다르면 써주면 돼. 어떻게 쓰냐는 나중에 배우면 되고. 그리고 여기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만 붙이면 그러면 끝나요. 뒤에 거 그대로 내려다 쓰고 주절 그대로 쓰고 이렇게.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 부정사랑 여기 분사구문은 서로 바꿔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이유만 적고 이제 마무리해요. 요때 이제 if절을 부정사로 고쳤어요. 여기 부정사가 바로 이걸 적어 놓으세요. 여기 부정사가 바로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리고 if 대신에 썼기 때문에 조건이에요. 그런데 아까 if에는 양보의 뜻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양보의 뜻도 될 수도 있어. 마찬가지. 분사구문도 부사예요. ing가 붙은 게 부사 역할을 하는 걸 분사구문이라고 부르거든요. 분사구문. 그리고 이제 생소한 분들은 빨리 이걸 외워버려. 분사구문은 부사구다. 부사구. 근데 분사구문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조건의 뜻이 있어요. 분사구문에. 그래서 if절을 ing로 고쳐도 요 ing는 이 뜻이 들어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양보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어색하면 일지라도 라고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if절을 부정사나 분사구문으로 간단히 전환이 가능해.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부정사에는 부사적 용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 명사적 용법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도 있어요. 또 부사적 용법에 조건 양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용법이 있어. 근데 어떻게 해서 부정사를 보고 부사적 용법의 조건 아니면 양보다 바로 나올 수 있냐? 어떻게 해서? 그 힌트가 되는 게 뭐냐? 또 하나, ing도요. ing도 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사구문이라고 한 거지. 명사의 역할을 하면 동명사라고 하는 거고,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 현재 분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부사라 하더라도 분사구문, 조건 양보만 있는 게 아니라 조건과 양보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뜻도 있는데 어떻게 요 ing를 보자마자 부사면서 조건 양보다 라고 바로 나오냐? 그 핵심이 바로 이거라고요. if가 이끄는 절을 이렇게 고쳤죠. 그래도 주절은 그대로 있잖아. 바로 이걸 보고서 이게 부사적 용법의 조건이구나 바로 나오는 거야. 바로 요게 가정법의 주절의 동사 형태일 테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이런 표현은 가정법에서만 나오지 다른 데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형태가 이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가정법과 그 종류를 구별하는 방법, 그게 바로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니까 바로 요걸 잘 기억해두면. 그러니까 이제 첫 시간으로 공부가 넘어가야지. 자,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정법 끝이 나는 건데 if절 대용어구 중에 전사와 부사와 부사구, 그 다음에 주어가 if절 대신하는 경우,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교재에 이제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정법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이제 수동태로 진도를 나가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